안녕하세요. 최순희 작가입니다. 요즘에 트럼프하고 머스크의 싸움 때문에 오늘 테슬라 주가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고, 사람들이 이 일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지금 이 현 상황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진짜로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트럼프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느냐라고 설명을 했었을 때, 트럼프를 퍼포먼스 아티스트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을 이해하기 좀 더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아트 오브 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상 자체를 아트로 보는 사람이고, 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협상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치인보다는 아티스트로 보는 게 조금 더 성향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느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가 낳은 또 다른 자아 정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트럼프가 했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써먹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본인을 뛰어넘는 어그로꾼인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통점들이 둘이 있냐면요. 일단 둘을 비교를 해보면은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그거는 따로 설명을 했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현재는 관세나 전쟁, 뭐 여러 가지 어떤 어그로를 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아, 관세도 했었다가 풀어주는구나. 나중에 뭘 더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파워를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어그로와 이목을 끌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바로 지금의 이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트럼프하고 머스크의 패턴이 있는데요. 항상 엄청난 어그로를 끌었지만 결과는 항상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폭탄을 던지는 것 같지만 별로 그러지 않았었고, 1기 때도 비교하고 2기 때도 비교를 해보면은 트럼프는 미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펼쳤었던 정책이나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은 그냥 미국의 여느 대통령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자기가 뭐 어마어마한 거 터뜨리겠다, 어마어마한 거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냥 그러한 어그로들을 빼고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전기차 만들고 이렇게 자율주행하고 아니면 뭐 우주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어떤 결과 아니면은 내가 회사로서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보면은 일론 머스크는 애초에 그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안 됐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환호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계산적인 것들이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느냐. 근데 그 이목의 정도가 그냥 뭐 동네에서 아니면 TV에서 이목을 끄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그 생각을 이렇게 막 주무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그로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어그로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에 가까운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거 보면은 좀 늦을지라도 아니면은 그러니까 트럼프도 자기의 정책에 대해서 나중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주가 오를 거야 라고 하니까 말한 대로 오르잖아요. 그리고 머스크도 언젠가는 로보택시 낼 거다, 그래서 시기가 좀 늦어지긴 했지만 그게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 성향 자체를 보면은 어그로가 목적인 사람들이지만 거기다가 약속은 시간이 좀 늦어질지언정 지키는 편이라는 거를 좀 알아두면 좋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들은 그냥 평탄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만히 있는 거를 못 참는 성향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의 둘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은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를 하고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트럼프가 역으로 일론 머스크를 보고 배운 것 같은데, 트럼프 미디어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의 플랫폼에다가 얘기를 하고 본인이 직접 써가지고 어그로를 끌고 광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미디어하고 언론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광고를 왜 해? 돈 쓰고 내가 어그로를 마음대로 끌 수도 없고 언론들이 그거를 자기네 입맛에 맞춰가지고 다시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트위터에 쓰고 트럼프 미디어에 쓴다고 하더라도 언론들이 이거를 항상 다뤄준단 말이에요. 그럼 주도권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주도권은 항상 트럼프하고 일론에게 있어요. 근데 언론이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미국의 언론들도 대부분 이렇게 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진보 쪽 네, 성향을 가진 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들한테 이런 것도 안 주기 때문에 항상 실제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방향 쪽으로 보도를 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들이 다루고 있는 것보다 저는 이게 별게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사실 비관적인 그 하나의 측면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입장은 제가 한 3년 전인가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곧 있으면 전기차 시대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보면은 전기차 캐즘이 오고 사람들이 하이브리드가 더 좋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차라는 것은 무조건 중국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든지 아니면은 현대기아에서 만드는 거든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전기차에서 생겨나는 뭐 NCM이든지 LFP든지 그것 자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가장 핵심은 배터리잖아요. 배터리에 있는 주요 물질들은 거의 중국에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에서의 공급망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배터리, LFP든 NCM이건 몰래도 원료는 다 중국에서 온단 말이에요. 왜? 환경 규제를 중국처럼 밀어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종적인 조립은 하지만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중국차,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들건 어떻게 하건 뭘 하건 전기차를 만드는 것 자체가 중국의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기차를 만들 때 뭐 그런 거 바이든 때도 그런 거 했었잖아요. 중국산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뭐 관세를 매기고 뭐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중국산이 없이는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산이라던가 원자력이라던가 뭐 다른 것들 뭐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이런 것들은 중국 것들이 없어도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하지만 전기차는 배터리가 필수인데 배터리는 중국 없이는 애초에 만들 수가 없는 물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랑 친했다가 멀어진 사이지만 애초에 둘이 그렇게 가깝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원래 진보주의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성향에 가까웠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진보주의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리콘밸리에 국민차라고 하는 게 프리우스 같은 거였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가장 많이 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쪽으로 완전 붙으면서 이 IT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진보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굉장히 많이 멀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고 유럽에서도 굉장히 테슬라를 싫어했었고 저러면서까지도 왜 트럼프에게 붙었나라고 하면은 트럼프 쪽 공화당 사람들은 애초에 전기차를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보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미국의 자동차들은 전기차에 엄청 밀려 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갔다 오고 나서 트럼프한테 굉장히 급격하게 붙었는데 중국의 자율주행을 보니까 이게 기술이건 뭐건 상관없이 기술력은 테슬라가 더 높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자율주행을 완성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트럼프한테 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뭐 보조금도 뭐 지금 삭감이 일단 됐다라고 하죠. 트럼프 자체는 전기차를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자율주행 허가 같은 경우에도 중국은 조금 뭐 일당 독재니까 가능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진짜 원하는 거는 사람들이 좀 사고가 나더라도 미국 전역에 빨리 로보택시를 해가지고 빨리 중국보다 앞선 자율주행 기술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로보택시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그러니까 6월 12일 날 로보택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중국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 정말 정말 좋은, 요즘에 중국차의 자율주행을 보면은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그걸 압도하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데이터가, 실사용 데이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사고 하나 나도 이렇게 크게 보도가 안 되지만 미국에서는 만약 사고 하나 나서 누가 사람이 죽었다? 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보도가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미루거나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더라도, 아니면은 중국차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그 핑계가 필요해요. 핑계가 뭐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테슬라를 지금 공격하고 자율주행 같은 거, 로보택시 같은 걸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거 정도로 방어가 될 텐데, 막상 뚜껑을 열었는데 기술 자체가 중국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 이러한 여론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그 테슬라가 중국의 전기차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10%, 20%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니콜라처럼 될 수도 있는, 뭐 리비아처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약을 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저는 이 두 번째는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억지일 수 있는 거고, 첫 번째에 조금 더 방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번째는 제가 옛날에 전기차의 시대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기차가 오게 되면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우리가 우리 기술력으로 결국에는 자율주행이며 뭐든 한국이나 미국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기차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한 배터리 자체는 거의 다 중국의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냥 밑밥을 깔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척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 거죠. 물론 테슬라라는 게 그 전기차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뭐 다른 뭐 우주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로봇이라던가 그런 게 더 중요하기는 하죠. 하지만 6월 12일 날 그 로보택시가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무리 뭐 우린 로봇을 더 집중할 거다라고 하더라도 전기차 자율주행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파장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BYD 같은 데가 뭐 전기차가 뭐 망해간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을 푸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은 미국 같은 데 돈을 푸는 것도 그래요.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뭔가가 망가져 줘야지 확실하게 지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중국 내에서 헝다가 무너진 것처럼 부동산이 무너지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었겠지만, 그 전기차가 무너지게 되는 거는 외화를 벌어오는 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수잖아요. 내수는 무너져도 그 중국 내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는 있기는 한데, 중국은 수출 국가로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가인데 전기차 산업 자체를 포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외화를 들여올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뭐 해결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타격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BYD가 망하고 어쩐다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중국에서 흘려주는 뉴스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중국에서 대규모 전기차 부양책을 내기 위한 약간 약을 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고 뭐 이게 뭐 100% 확실하다, 제가 예언을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정도 방향성이 더 맞지 않냐, 아니면 지금까지 봤었을 때 정치적인 그런 어, 언론 플레이라는 걸 봤었을 때는 그런 게 더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요거 뒤에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일단 저는 처음엔 저의 주된 생각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랑 일론이랑 어그로를 끄는데 이제 어떤 어그로도 끌어지지 않으니까, 둘이 싸우는 어그로를 끄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그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저의 짤막한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